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상생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하기관들. 그 산하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이 혁신성장을 앞당기면서 창업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기관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벤처 투자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민간 중심의 글로벌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영철 대표이사를 만나봅니다. 상생으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말하다. 자, 오늘은 한국벤처투자 주영철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국벤처투자라는 기관에 저희가 왔는데 사실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이 기관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어떻게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벤처투자는 이제 공공기관이고요. 예. 창업한 기업들, 우리가 흔히 뭐 벤처기업 이렇게 부르죠. 이들 기업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돈을 이제 빌려서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새로 만들어진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확보해서 이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 투자 자금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곳이 한국벤처투자입니다. 네. 사실 그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투자회사라는 회사들이, 민간 회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데요. 2000년에 왜 닷컴 버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있었죠. 예. 예, 인터넷 기업들에게 뭐 엄청난 투자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그 버블이 꺼지면서 투자 자금이 한 4분의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창업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성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05년에 정부가 모태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 투자 자금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이 한국벤처투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창업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벤처투자인데 지금 방금 모태펀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모태펀드를 운영한다. 그 모태펀드가 정확히 뭘 지칭하는 겁니까? 예, 용어가 좀 어렵죠? 네, 네. 일종의 이 벤처 투자를 위한 그 돈주머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정부의 8개 부처가 특히 그 중소벤처기업부, 문화부 이런 등 한 8개 부처가 돈을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 4조 원 정도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벤처 투자 자금으로 좀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모태 펀드입니다. 그렇군요. 돈주머니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아, 이게 어떤 건지 딱 알아챌 수가 있군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 모태펀드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모태 펀드가 직접 투자하지는 않고요. 네. 사실 직접 투자하는 건 민간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민간의 이 벤처 캐피탈 또는 VC를. 창업 투자 회사 또 VC 네. 약어로 얘기하면 이들이 이제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이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모태 펀드는 뭐를 하냐면 요 벤처 펀드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아까 한 4조 원 정도 자금 주머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돈만 가지고 벤처 펀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민간 자금도 여기 같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600개 정도의 펀드가 조성이 됐고요. 네. 4조 원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19조 원 정도의 펀드가 이제 만들어져서 요 돈들이 요 펀드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 19조면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건데. 네. 아니, 그렇다면 그 19조를 다 써서는 안 될 거고, 사실은 이게 돌아오는 뭔가 회수율이라든가 수익률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사는 잘 하고 계신 거죠? 어떻습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 저희가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영역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이 해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예, 어디서 해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안 좋은 영역들도 이렇게 투자를 쭉 하는데요. 전체적인 수익률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연간 한 6%가 넘습니다. 우리 은행에 저축하시면 지금 이자율이 얼마죠? 2%도 안 되죠. 네, 6%면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정부 자금을 우리가 잘 운영해서 네. 사실은 수익률도 내고 또 창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지게 하는 이런 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돈도 잘 벌고 있다. 뭐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까먹고 있지는 않다. 않고 그리고 뭐 평균 수익률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네. 국민연금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수익률이. 굉장히 큰 자랑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이 모태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는 그냥 창업기업이면 미래 성장 가능한 창업기업이면 어디에나 투자를 하도록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경향성이 몇 개 있는데요. 또 저희가 약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드리겠습니다. 창업은 결국은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그런 혁신의 영역에서 창업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투자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요. 중요하죠. 또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네. 예, 또는 뭐 바이오 이런 쪽에 좀 미래 산업, 미래 성장 산업이 될 만한 영역에 좀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공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이 제대로 잘 투자하는 영역은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요. 제대로 투자를 좀 안 하는 그런 쪽은 공공이 좀 나서서 투자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수도권 쪽은 좀 투자가 좀 활발한데요. 아, 그렇네요. 지방은 투자가 좀 안 되죠. 그러면 지방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한다라든가 또는 여성 기업, 네. 또 재기를 원하는 분들, 재기 기업들 뭐 이런 쪽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요즘 부쩍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 네. 돈의 가치보다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셜 임팩트 펀드라는 것도 조성해서 올해는 한 900억 조금 안 되게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요. 네. 그 사회적 가치를 위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민간은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쪽은 그쵸. 투자를 안 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하려면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해외에 나가려면 해외 외국의 아주 뛰어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들 기업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해외 펀드를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조 9천억 정도 펀드를 조성해서 외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또 국내 기업을 투자하고 데리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그런 세 가지 큰 특징이 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도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 미래 산업 분야, 네. 그 대표이사께서는 사실은 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그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신 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관심도 더 크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성공한 사례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좀 제가 좀 보면서 예, 말씀을. 됩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미래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거죠. 네. 어떤 특정한 산업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쉽게 떠올릴 만한 새로운 스타 기업들의 대부분이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배달의 민족. 아우, 유명하죠.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만. 네, 뭐 야놀자. 아, 야놀자도 그렇습니까? 네, 네. 예.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스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저희 투자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정해서 4차 산업혁명 요새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예. 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좀 집중하는 펀드를 약 한 1조 정도를 조성을 저희가 또 했었었고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좋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시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7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요. 고용 인원도 한 50명 늘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하는 거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 한국 벤처 투자의 그런 안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본 기사를 잠깐 떠올려 보니까요. 그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한 편이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 창업 초기 분야에 대해서 한국 벤처 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요거 좀 궁금한데요. 네네. 그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좀 더 크고 투자 위험도가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투자하기를. 근데 한국 벤처 투자는 이 창업 초기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가 커지고 또 민간 기업들도 많이 그 후단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의 46%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3년 이내의 기업들에게 저희가 46%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재밌는 현실은 이런 겁니다.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면요, 이제 투자 위험이 높아서 네. 수익률이 별로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간이 꺼려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그렇죠. 네.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뭐 민간 투자사에서 이렇게 좀 노려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 이제 민간 벤처 캐피탈들도 적극적으로 창업 초기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생태계가 바람직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게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업 투자는 사실 모험 자본입니다. 네.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수익도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일종의 좀 그 창업 생태계가 커나가는데 저희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3년 이내에 초기 창업 기업들, 네. 그 창업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함에 있어서 뭐 투자금도 많아지고 또 수익률도 많아지겠지만 그거 플러스 일자리 창출도 꽤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고용률도 지금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창업 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일할 사람들을 뽑겠죠. 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이제 물건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7억 당 한 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초기 기업 아니고 좀 약간 후기 쪽, 그러니까 한 3년 더 지난 기업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한
7억당 1명 정도가 고용이 된다. 아,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그 작년에는 2.3조가 투자가 됐고요, 우리나라에. 올해는 아마 한 3.56조 정도가 창업 기업들에게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17,000명 정도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이 되는군요. 창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창출된 인원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고용되기 위해서는 이 초기 창업 기업들도 데스밸리나 이런 것들을 잘 넘겨서 계속 성장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기업은 분명히 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있기는 있죠. 예. 네. 그러면 근데 안 망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17,000명이 고용이 되지만 네. 일부는 망해서 이제 일자리를 잃겠죠. 그렇지만 일부는 더 성장하니까 고용을 더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17,000명보다 더 많이 그게 유지되고 그리고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 기업들이 잘 성장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산 가치가 1조가 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키우기까지 사실은 그 많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벤처 투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유니콘 기업 외에도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런 규모가 그렇게 아주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탄탄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 중요하지만요. 네. 역시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맞아요. 네. 미국이 한 120개 정도, 그리고 중국이 한 60개 정도 예. 유니콘 기업이 있고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 저희가 한 3개 정도.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을 단기적으로 좀 팍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한국 벤처 투자에서는 앞으로 한 3년 내에 유니콘 기업을 10개 이상 배출시키자. 그리고 또 매년 한 3-4개씩, 4-5개씩 그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내 시장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결국은 수출하는 기업 또는 해외에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렇게 보면 결국은 해외 쪽에 진출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게 네.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커지니까요. 그렇죠. 기업 가치도 따라서 커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그 한국 벤처 투자의 넥스트 유니콘 네. 기업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요. 지금 약 한 100개 정도 기업을 해외 쪽에 나가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 또 경영자들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마인드가 예.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과외시키는 그런 느낌인가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조금 집중적으로 도와드린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도와드려서 그들 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잘 따라와 줘야겠네요, 그분들이. 저희가 열심히 도와야죠. 알겠습니다. 자, 선진국과 뭐 사실은 뭐 비교를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선진국 대비했을 때 그 우리나라의 그런 벤처 투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와 있나요? 우리나라는 벤처에 관련해서 사실 선진국입니다. 아, 네. 네. 또 국가가 이 벤처 육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래서 그 메디아 안에 듭니다, 저희가. 아, 그렇군.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메디아 안에 드는 게 아니라 세계 1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창업 쪽에 가장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예.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이죠. 미국에 비해서는 아직 저희가 좀 멀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대적인 규모로 좀 보긴 좀 어렵고요. GDP, 국민 총생산 대비한 비율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0.13% GDP 대비해서 한 0.13%를 창업기업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네. 작년에 2.3조가 투자가 됐는데 GDP 대비해서 그게 0.13%입니다. 미국은 거의 100조가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게 0.36%? 네. 또 뭐 통계 기관에 따라서는 0.4%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또 한 0.38% 정도 되고요. 중국은 통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중국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미국을 따라가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0.4%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투자가 늘고 있지만요. 그래서 작년에 2.3조가 투자가 됐는데 한 7, 8조까지는 좀 확 늘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예, 확실히 이제 생각합니다. 투자를 좀 이렇게 화끈하게 팍 해줘야 커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많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창업붐이 확 뜨겁게 확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창업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네.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규제 혁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어떻게 네. 보면 이게 문재인 기조와 발맞춰 가는 것이고, 네, 네. 예, 여기에 다른 한국벤처투자의 그런 방안이라든가 정책은 없습니까?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투자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거 못지않게 예.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투자 환경이 민간 주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투자 자금 2.3조 정도가 투자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정부 자금이 거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사실 민간 주도로 된다는 뜻은 정부 자금이 하나도 없이 그렇죠. 예, 민간의 모든 게, 돈으로. 민간의 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투자 생태계가 완전히 민간 주도로 가고 여기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규제가 꽤 있습니다. 이 규제들을 거의 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정한 정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룰이. 그렇죠. 그 룰 자체는 우리만의 룰이 아니라 해외 선진국, 특히 미국의 룰과 같은 룰이 돼야 된다. 그래서 룰이 해외 선진국의 룰과 동조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룰을 가능하면 규제를 없애고, 네. 그다음에 선진 제도를와 유사한 같은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취임한 지 지금 6개월 됐는데요. 네네.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일입니다.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에도 약간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하셨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규제 혁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요. 네네. 일단은 좀 특징적인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민간 주도로 간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이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결정권을 줘야 한다. 네. 우리가 뭐 민간위원회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죠. 근데 사실은 자문이거든요. 의견을 주면 그 얘기 잘 들어보고, 알겠는데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네. 저희는 그 포럼을 요소별로 좀 만들어서요. 그 포럼에서 결정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포럼에 참석하신 민간 전문가들께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실행하겠습니다. 결정하시는데 분석하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행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는 거 결국은 그 의사결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민간이 정말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왜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네. 예. 저희 규제를 보면 여기 창업투자 이쪽에도 네거티브 규제 반대말이 포지티브 규제죠. 그렇죠. 예. 포지티브 규제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맘대로 해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잘못했으면 나중에 징벌적으로 크게 손해배상을 당해야 될 거다. 아니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네, 책임을 예. 져라. 예. 이런 거죠. 그게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좀 그거를 뭐 몇 개 예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첫 번째는 그 펀드에는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를 운영하려면 이런 규약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규약을 이번에 신규약으로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이건 하지 마세요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규약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거의 없앱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근데 이런 도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크게 손해를 보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규약으로 바꾸고 있는 거고요. 또 신규약의 특징 하나는 우리 규약이 미국의 규약과 굉장히 다릅니다. 아. 선진국의 규약과 굉장히 다릅니다. 중국의 규약과도 다르고요. 네. 이거를 이제 그들의 규약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펀드에 참여하는 게 되게 편하겠죠. 그렇죠. 네. 예. 자기들이 다 경험했던 거니까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도 편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의 큰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저희가 그 약 한 5천 개 기업에 투자를 했었는데 저희는 압니다. 수익성이 얼마가 되는지,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은지. 그렇죠. 근데 민간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정보라는 것이.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사실은 아까 한 6% 정도의 수익률이면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투자를 꺼리는 거죠. 실은 그 상위 한 25%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8%입니다. 18%요? 네. 어마어마하군요. 네. 이런 정보를 이번에 전부 공개합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서 투명화. 네. 다 볼 수 있도록. 네. 예.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도 그걸 보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민간 출자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 말씀을 좀 하나만 더 드리면 이 투자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 계약서를 꾸미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를 받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투자 계약서가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읽어보면 뭐 전문 용어도 되게 많고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아무래도 계약자들. 예. 네,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계약을 해야 되고 예. 마음도 불편하고 또 조건들을 잘 모르니까 이 협상도 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투자 계약서를 굉장히 쉽게 바꿉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게 좀 법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친절한 문구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네. 좋은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약서를 가만히 우리가 그래서 뜯어보다 보니까 예. 불공정한 것도 꽤 많아요. 아, 네, 네. 그게 문제네요. 네, 그래서 그 불공정한 것들도 이번에 그 표준 계약서에서는 빼버립니다.
아주 화끈하게.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투자를 받는 기업 또는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들이 모두 좀 공정하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가 정말 공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벤처 투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네. 또 앞으로의 뭐 포부랄까, 아니면 계획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창업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창업 생태계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결국 돈이잖아요. 그렇죠. 창업 투자 생태계. 이것이 규모나 GDP 대비 규모나 또는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 1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한국 벤처 투자가 만들었다. 기여했다. 우리 혼자서 만드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일을 핵심적으로 잘 해서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저희 소망이고요. 이것의 방향은 결국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네. 저희가 없어지는 거.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네요. 예, 예. 한국 벤처 투자가 없는 창업 생태계, 창업 투자 생태계가 되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네. 저희 그 모든 임직원의 꿈입니다. 바라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담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넘어서 세계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한국 벤처 투자 기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벤처 투자 주영철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